야, 너도, 아니, 야, 나도 경제 이해할 수 있어. 경제 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 같은 경포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경제 정봉이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그 개미들을 가슴 설레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모주.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는 그 공모주. 공모주의 그 청약 열풍 열차. 올해도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운행되면 저는 바로 탑승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늘 기쁜 소식입니다. 올해도 네. 운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도 뒤늦게 주식 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올라서 난 못 살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막 주식시장에 상장될 회사를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주목해야 될 흔히 말한 대어가 무엇인지도 말씀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대어의 청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라는 게 이제 상장되기 전에 이렇게 구매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예. 주제가 바로 공모주 청약 청약 이해하기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 공모주 열차에 좀 탑승을 해서 돈 냄새 잘 맡아요. 아니 근데 뭐 소액이나 한번 해봤는데 네.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중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랑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주식시장에 상장 안 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도 그런데 상장시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편하게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해보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또 새로 발행할 주식들을 모아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소개했었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그때가 바로 공모주라고 하고 예. 그 공모주가 다 발행되고 나면 기업이 공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공개 IPO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공모주 열풍이 분 이유가 우리가 봤거든요. 쭉쭉 올라가는 거. 공모주의 가격보다 상장된 다음에 쭉쭉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거 한번 좀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들고 왔던 게 바로 그런 오해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요? 사실 우리 공모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었을 때의 그 처음 공모주가 이게 최저가였어요. 우와. 그 당시가 13만 6천 원이었는데 네. 그 뒤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서 부침이 있었지만 몇 배예요 이게? 그래서 총 5배가 5배. 올랐어요. 저 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모주에 이렇게 청약을 넣으면 이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률이 저도 넣었다가 잘 안 됐거든요. 이게 45대 1이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경쟁률이 높군요. 네. 그 45대 1도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걸 경쟁률로 치지를 않는 게 이거 그 상장된 이후 사람들이 공모주에 관심이 높아져서 예. 작년 안에 엄청 뜨거운 감자 기억나시죠? SK 바이오팜. 이 뜨거웠어요. 예, 이거는 공모주로 상장되자마자 따가 뭐예요? 그러니까 상장되자마자 최고가를 쳤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상한가를 계속 연속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상장되자마자 수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된 거죠. 예.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공모가에서 처음 뭐 상한가 친 정도까지 내려온 건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공모주 하면 작년에 워낙 열풍이어서 네.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공모주 하면 다 대박 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거 SK 바이오팜도 보셨지만은 이게 다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뭐 그 공모가 밑으로 내려간 주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겠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바로 SNK라는 게임 관련한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공모가가 최고가입니다.
역대 최고가예요. 44,000원, 4,400원의 공모가가 2019년 5월에 상장됐었는데 네. 그 뒤로 한 번도 원위치를 못 갔죠. 와,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 예. 소송감 아닙니까, 이거? 이게 왜 소송이에요? 이 회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와, 공모가보다 낮아지면 진짜 속상하겠네. 결혼 자금도 안 돌려주죠, 이럴 때. 환불 안 돼요. 환불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환불 안 돼요.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월척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아까 그 삼바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런 손맛을 오늘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장치 준비했어. 네, 제대로 이제 미끼 하나 잘 쓰면은 자, 봐봐. 이게 이 삼바 같은 이 월척 쫙 끌어올려 이 손맛 한번 봐야 되거든요. 월척. 예, 좋은 미끼 한번 좀 던져주세요. 자, 그러면 올해 또 주식시장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네. 지켜봐야 될 회사들 좀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돈 되는 네, 겁니다. 흔히 증권가에서 올해의 대어 부르는 어떤 종목들입니다. 네. 바로 요것들입니다. 어우, 많네요. 우리가 아는 회사들 이름이 많죠. 네. 자, 대표적으로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백신 제조하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맡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맞습니다. 예. 아직 상장이 안 됐군요. 아직 안 됐어요. 아. 이 회사는 아마 상장되면 2조 이상일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쓰고 있죠. 카카오뱅크. 네네. 예, 이것도 이제 상장이 올해 예정돼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놀자도 가끔 쓰시는가요? 저는 잘 모르는 왜 분야입니다. 아시는 듯이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초면이에요. 알겠습니다. 안다고 할 뻔했네요. 아니에요. 초면이에요. 뭐죠, 근데?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어인데 뭐죠? LG화학에서 분사하는 배터리 사업,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금액도 크네. 50조 네. 이상이야. 우리 최욱 씨는 지금까지 1차 전지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드디어 2차 전지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이 회사가 뭐지 가물가물했는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대어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워낙 유명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예요. 게임에서도. 아니, 그 게임 좀 한다고 30조나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좋다 생각을 하는데요. 넥슨이나 뭐 NC 소프트 같은 것들도 보면은 꽤 되잖아요. 와, 맞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올해 줄줄이 공모주가 이제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욱 씨 지금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저것들을 무조건 저는 이제 봤으니까 사야 되는데 저거를 이제 어디서 뭐 편의점에서 사는 건지 마트에서 사는 건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최욱 씨가 우리가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갈아타시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모주를 청약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이게 또 어려운 거 적어왔는데요.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네. 일단 청약해야 되는 날짜를 확인하셔야겠죠. 이 회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약을 받는데 아파트 청약처럼요. 그 청약 날짜를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거 어디에 알려줘요? 그 어디서? 되게 쉬워요. 사실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요즘은 다 우리 증권사 어떤 앱 같은 거 많이 다운받으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다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서 알려줍니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건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투자 가능한 내가 이거 청약 넣어볼까 하는 회사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네. 아까 보여드렸던 회사는 소수고요. 사실 이렇게 공모주를 하는 회사는 되게 많습니다. 이슈가 된 거가 이렇게 소수인 것뿐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확정 지은 다음에 어느 회사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트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튼 다음에 그걸 통해서 청약 증거금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정리를 하면요. 네.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겠죠. 네. 그 계좌를 개설하고 내가 어느 회사 공모주에 청약을 넣을 겁니다라고 하면 증거금을 내줘야죠. 그러니까 계약금 같은 거죠. 계약금이에요. 돈을 넣어놓는다? 그렇죠. 그건 공모가의 50%만 넣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청약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이제 공모주를 분양받겠죠. 예.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증거금, 그러니까 환불받는 건 뭐냐면 나는 50주를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난 5주밖에
5주밖에 못 받았다. 그럼 45주 증거금 넣어놨던 건 돌려가는 돌려도 거죠. 돼요. 그건 2, 3일 안에 돌려줍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되죠, 그거는. 예, 그럼요. 네네. 확실해요. 예, 이렇게 된 후 그럼 상장이 되겠죠. 네. 그럼 상장되고 나선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쫙쫙 올라가는 거 이제 봐야지. 이제 청약 절차를 알았으니까 네. 또 이제 오늘 올해 대어가 많잖아요. 많죠.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예. 가장 큰 대어 하나는 좀 뽑아 주셔야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일단 어떤 회사의 공모주에 청약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투자 설명서라는 걸 읽어보셔야 네. 돼요. 그 투자 설명서에는요, 그 회사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회사를 키우겠다 이게 써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신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 써 있는데요. 네. 아주 간혹 그게 완벽하게 준비는 안 돼 있는데 회사 주가 올리려고 야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업 한다고 자꾸 해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업종마다 위험 요인이 다 다른데요. 예. 대표적으로 저도 이거 보고 좀 웃겼는데 우리 BTS의 소속사 빅히트. 예. 빅히트도 상장했었잖아요. 예, 예. 바로 그 빅히트 상장할 때 이 투자 설명서에 위험 요인 중에 뭐가 써 있었냐면 네. 뭐가 써 있을 것 같으세요? BTS가 뭐 소속사를 옮긴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웃긴 거였습니다. 네. 군입대. 우리 오빠들 입대가 웃겨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회사가 저 주가가 떨어질 수 예. 있잖아요. 말씀 활동을 못 하니까. 활동 못 한다는 활동 얘기죠. 가슴 아픈 예.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의 군입대가 위험 요인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회사의 특수성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 이거 되게 꼭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의무 보유 기간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있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주 주식을 대거 보유할 수 큰 있지 않습니까? 손이니까. 예. 네.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됐다고 한 번에 그 주식을 다 내다 팔면 주가가 팍 폭락이죠.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그 기관들은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기관들도 팔 수가 있으니 그때쯤이면 공모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대량으로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매도할 시점이 언제일지 볼 때 그걸 네.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바로 알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공모주 청약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라는 말씀 잘 새겨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공모주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가. 근데 그가가 적정가인지 아까 하나 뭐 이상한 거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약간 겁이 나는데 적정가인지 아니면 고평가된 건지 그거를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흔히 그것과 유사한 회사가 이미 상장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가가 있을 겁니다. 비교해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 회사는 전체 시장 점유율이 이 회사보다 2배니 그러면 이게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 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제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난해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 청약을 받을 때 네. 경쟁률이 1,500대 1인가 그래서 맞아요. 뭐 1억 넣었는데 뭐 한 주 받았다, 5주 받았다, 뭐 이런 1억? 얘기, 1억 넣었는데 5주 받았다, 뭐 이런 와. 얘기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긴즉슨 정말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한테 훨씬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직장인들이 좀 소액이라도 해보고 싶어도 뭐 진짜 연끌해갖고 신용대출 다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뭐 금방 돌려준다고 해도요. 근데 이러면은 너무 일반적인 개미들이 접근하기에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공모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예. 기존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넣어야 조금이라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균등 분배 제도라고 해서요. 소액 투자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넣은 돈에 비례해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바꿔서 아마 이번에 공모주가 더 뜨거울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 개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돈이 엄청 많아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균등하게 하는 네.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바뀐 거네요. 예. 잘 돼 있네요. 네. 그 이제 산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운 좋아서 경쟁도 이기고 제가 이제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딱 되면 쭉쭉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사람이 욕심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거를 언제 팔아야 좋을까요? 매도가 가장 예술이라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공모주가 상장된 뒤에는 네. 바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그때가 팔아야 될 적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와 내가 동업자가 된다는 거랑 똑같아요. 뻔한 얘기야. 자,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을 가만히 봤더니 야, 내가 조금 더 투자하면 신규 서비스 더 많이 해서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기다리면 따상 다 할 수 있잖아요. 뭐처럼? 삼바처럼.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뻔한 얘기였나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동업자 마인드. 제가 산 그 동업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가 40이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안 줍니다. 이게 무슨 동업자입니까? 동업을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공모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배운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종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